비싼 돈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검사 하지. 맞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건강검진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두 편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검사들이 어떤 게 있고 가격이 대충 얼마쯤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떠한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달려왔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최종 정리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이 건강검진 옵션 중에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PET-CT입니다. PET-CT고요. 페트병의 그 페트인가요? 그쵸, 첫째는 똑같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아마 검진에 있는 그 방사선 검사 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2009년에 나온 홍콩의 논문에 따르면 32mSv 이거는 300명 중 1명이 암이 생길 수 있는 피폭량이라고 하니까요. 꽤 높네요. 예, 상당히 높은 피폭량이고요. 암을 발견하려다가 오히려 암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예, 더더욱 검진에서는 더더욱 하긴 좀 그러니까 위험한 검사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가격도 대부분 다 한 100만 원 선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상당히. 예, 그래서 굳이 이 검사를 검진에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PET-CT라는 이 검사는 진단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 전이 여부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암의 완치 후에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만 써야 될 검사고요. 검진 목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예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심부전이나 뭐 판막 이상이나 뭐 이런 심장 기형이 있을 경우에 주로 이제 하는 검사인데, 일반인 분들이 검진 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라 그러면 심장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심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관상동맥을 일단 못 보고요. 아, 그래요? 예, 심장 초음파로 주로 볼 수 있는 건 좌심실, 우심실 이런 4개의 방이 있는데, 뭐 이거의 용적, 이런 면적을 잰다거나 뭐 아니면 뭐 판막의 운동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면서, MRI나 CT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영상이잖아요. 예, 초음파는 이제 동적 영상이라 뭐 그런 판막 이상을 보는데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거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는 점.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심장 초음파보다는 관상동맥 CT를 한 번쯤 50대 이후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뇌 MRI입니다. 예, MRA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뇌 동맥류를 발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뇌 실질도 보이긴 하거든요. MRA 검사가. 예, 근데 이게 MRI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좀 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하는 게 크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뇌 MRA를 좀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뇌 관련 그 검진 옵션 세트로 오는 게 뇌 혈류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서 이게 초음파를 대서 그 뇌 혈류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부정확해요. 실제로 뇌 혈관에 약간 좁아지거나 이런 게 있어도 잘 이렇게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름으로 봤을 땐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예, 저도 이게 이름으로 봤을 땐 상당히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 검사보다는 오히려 뇌 MRA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점, 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MRI를 찍을 바에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먹는 게 더 좋겠네요. 국밥 여러 그릇. 국밥 한 100그릇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밥 맛있어요. 예, 이렇게 뇌 MRI를 찍으시는 것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또는 흡연 같은 이런 뇌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관리를 평소에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번에 뇌졸중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배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요거 보세요. 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영상이니까요. 예,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은 네 번째로는 복부 CT를 말씀드릴게요.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장기가 상당히 많긴 한데, 예, 저희가 보통 상복부 초음파를 지난 영상에서 추천해드렸잖아요. 예,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간이나 담낭,
뭐 이런 곳에 생기는 질환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 위나 대장에 생기는 그런 암이라든지 기타 다른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부 CT를 방사선을 많이 쪼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검진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위대장 내시경하고 상복부 초음파로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부 CT보다 훨씬 나을 것 예.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방사선 양도 없고.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허리 CT와 MRI도 검진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 목적의 검사로 이런 허리 CT나 MRI 찍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허리 CT 또한 마찬가지로 방사선량이 좀 있기 때문에 검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좀 약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또 제한학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뭐 허리 CT, MRI 많이 처방하는데 실제로 CT를 찍어도 디스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쵸.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또 다시 MRI를 또 찍어야 찍어요. 하는. 맞아요. CT 예. 찍고 또 조금 애매하면 또 MRI까지 찍으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한 큐에 MRI로 가는 게 맞고 뭐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진 맞습니다. 목적으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바로 이제 MRI를 진단 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어떤 옵션 검사들이 있고 가격이 대충 얼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성 정밀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궁 초음파, 제가 설명은 1회편에서 드리진 않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궁에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근종, 자궁 근종 상당히 많거든요. 한 50세 때쯤에는 거의 전 여성 중에 50%가 하나는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자궁 초음파도 한 번쯤 40, 50대 이후에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되고요. 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 검사. DNA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이게 10만 원인데 기본 검진에 있는 검사로 어느 정도 정정보한 검사가 되잖아요. 네. 유방 초음파. 이거는 이제 20, 30대 직장인 여성분도 그렇고 뭐 여성분들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유방 촬영술. 촬영술과 그렇죠. 촬영술과 함께. 제대로 지금 리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예. 그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남성 정밀에서 이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고 네. 60대 이상의 60대. 환자분들이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검사 네. 목적으로 네.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저설량 흉부 CT 같은 경우에는 폐암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40세 이상이면서 뭐 25감년 이상, 담배 많이 피신 분들.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해서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심장 초음파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기형 있는 사람들이나 판막 질환 이런 분들만 해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순환기내과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굳이 필요하신 분들만 하면 되고 네. 검진으로는 필요 없고요. 관상동맥 C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볼만한. 해볼만한 검사인데 해볼만하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한 50세 이후부터는 한 번쯤 해볼만한 검사입니다. 네. 와, 전신 MRI. 야, 홀바디 이거 MRI. 너무 야, 돈.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야, 이게 120만 원인데 이게 사실 의심되는 질환이나 뭐 그런 장기를 표적으로 해서 하는 MRI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전신을 긁는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자세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용 대비 예. 정말 효용성이 떨어지는 효용성이 것 떨어진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PET CT 펫CT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하시는 검사는 아니고 네, 피폭이 너무 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내정밀도 뭐가 많네요. 와, 뇌정밀. 뇌정밀인데 여기서 추천하시는 거 자, 뭔가요? 일단 뇌 MRA MRA. A만. 네. 그 다음에 CT도 방사선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도 않아요. 다 예.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혈압, 만성질환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한 50세 이상부터는 좀 해보고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뇌혈도 이거는 뇌혈 초음파는 비추한다. 추천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거는- 근골격계로 넘어가 이건 볼게요. 아픔만 찍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이제 검진 그렇죠. 목적으로는 비추고요. 예, 진단 목적. 맞습니다. 이거는 정형외과를 가셔서 네. 실제로 진단 목적으로 찍어보셔야지 이렇게 검진해서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보험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는 편이라
예, 검진 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국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합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거 꼬리곰탕 먹으면 좋아요. 300만 원이네요. 네. 합치면. 예, 예. 그 다음에 치매 정밀. 아, 처음에도 진단되고 하는 게 훨씬 유용하지.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검진 목적으로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 모두 추천하진 않고요. 네. 자, 소화기 정밀은 필요한 검사가 좀 있네요. 있네요. 예, 대장 내시경 가격이 17만 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해봐야. 예, 50세 이상 네. 분들은 예, 5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도 그렇게 네.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요. 네. 예, 꼭 해보시기 바라고. 복부 CT와 골반 CT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내시경이나 초음파로 대체를 해주시라. 네. 수면 맞지? 비용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8만 원쯤 추가가 되네요. 저는 수면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쵸. 이 정도 가격을 추가하고 그냥 좀 더 하는 편하게 게 검사 맞아요. 받으시는 게 예. 예,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내분비 정밀, 갑상선 초음파. 예, 이거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30대쯤부터는 고려를 해보시는 게 네. 좋은 검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 이상 이제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약간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로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하셨는데 다 골다공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대, 맞아요. 60대 이렇게 되시면 골다공증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진단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기 때 에스트로겐 변화 때문에 좀 네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 이렇게 꼭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맞네. 항목인데요. 복부 비만 CT가 예. 있는데요. 아까 김건 선생님이 되게 궁금해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좀 궁금하면 찍어볼 수도 있나요? 근데 CT니까 또. 근데 보통 저희가 영상학과에서 판독을 할 때 보면 이거 찍으실 정도면 진짜 고도 비만이신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이거 찍는다고 살 빼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냥 그러니까. 각성 효과 정도가 있겠네요. 그럼 배에 기름이 많다 이거 보고. 맞네. 그게 끝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비율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검사인데. 우리가 살 뺄 때 내장지방 빼야지 피하지방 빼야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사실 예. 크게 의미가 없는 의미는 없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방산 분석 검사라는 게 있네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20만 원? 그러니까 이 피 검사가 뭐 이렇게 비싸요? 넘어가. 이거는 하지 맙시다. 네. 네. 자, 안티에이징, 야, 이런 안티에이징. 이름을 되게 잘 붙이네 요즘. 비타민 D. 사실 비타민 D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측정하는 것보다는 사 먹어라. 꾸준히 뭐 햇빛을 쬐거나 아니면 복용을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런데 그치. 돈 투자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하고봅니다. 맞아요. 피부 노화 검사. 와, 저 같으면 이 이거- 검사 하느니 25만 원 주고 팩을 사서 묻히겠어요. 아니 노화 있는 거 알면은 되게 자괴감이라든지 그래. 절망감만 들 것 같은데요. 아 미백 관리 서비스 값이네요 이거. 모바일 미네랄 검사 이거는 모바일 그 마약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마 검사할 때 이거 하던데. 분석하죠. 아마 연예인들 왜 그래서 털 밀잖아요. 네. 야 이거를 왜 검진에 넣어놨을까요? 와. 저희의 아. 사적인 의견으로는 안티에이징 있는 검사들은 다 굳이 하진 아. 않아도 안 해도 되는. 될 것 같습니다. 예. 활성산소 검사가 돼? 아, 그렇군요. 오,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런 검사를 굳이 돈을 주고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박탈감을 느끼실 필요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못해요 저희도. 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오히려 가족력을 좀 더 잘 이렇게 알아두고 그쵸. 네, 가족분들 중에 혹시 어떤 암이 있으셨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인자 관리를 잘 해주고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이런 유전 관련한 게 해서 여쭤보시고 그 돈으로 같이 소고기를 사드세요. 그럼 효과가 얼마나 좋아. 영양제도 괜찮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검사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검사가 상당히 많네요. 좀 많네요. 아,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는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간 통해서 이제 어떤 검사들을 받으면 좋고 어떤 검사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제 필요 없는 검사 하지 마시고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필요 없는 검사 하지. 맞아요. 이상으로 오늘 컨텐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